다음은 네 번째 세션입니다. 위드 코로나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라는 주제로 한림건축 공간 콘텐츠 연구소 소장님이신 정영혁 소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정영혁 소장님은 인터뷰 다큐멘터리 매거진인 강남피플의 발행인이셨고요. 뉴욕시티 젊은 예술관 선정 작가시며 동양인 최초로 아론 시스킨드 예술지원금을 수상하셨고 뉴욕 시각예술대학교 사진미디어대원의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현재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운영위원회에 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림건축 공간 콘텐츠 연구소 소장님이신 정영혁 소장님의 부족한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서 조금 문외한입니다. 왜냐면 제가 한림건축하고 인연을 가지고 작년 9월달에 인연을 맺었고 올 3월달에 이제 공간 콘텐츠 연구소를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이제 어떻게 공간을 볼 것이냐 이런 걸 이렇게 쭉 연구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 모르겠다. 제목부터 정해놓자. 일단 제목을 정해놨습니다. 포스트 코리안 하지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다 마스크를 쓰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위드 코리아예요. 회장님 지금 쓰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과연 코로나가 뭐가 가장 틀릴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사회적 거리, 소셜 디스턴스를 이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소장님 재밌는 거죠. 원안을 그려놨더니 자기도 모르게 그 원안에서 놀더라. 근데 원이 작으면 혼자 들어가겠죠. 그러면 1인 가구, 넓으면 가족 가니까 4인이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그 1인 가구가 어떻게 보면 도시, 특히 수도권 중심 도시하고 어떻게 공간의 구조가 변했을까? 이건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요. 다만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뭐 빅데이터 어쩔 수 없이 활용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점으로 해서 세미나를 붙여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코로나가 어떤 단어를 가지고 지금 유행하고 있을까? 요거는 이제 구글에 나오는 거 외국의 뭐 유명한 회사들이 이렇게 흉내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이렇게 되고, 이거 마스크 쓰니까 조금 힘드네요. 어떠세요? 그래서 전체를 이제 보면 1인 가구 증가,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주거 공간, 그 다음에 사무 공간, 이어서 상업적 부동산, 그 다음에 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공간의 진화가 어떻게 방향성을 갖고 있겠느냐. 이렇게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자, 1인 가구 증가입니다. 이거는 이제 2011년 편인데요. 이미 2011년도 좀 이상하게 잡혔는데 2011년 벌써 이미 저희가 그 23%까지 갑니다. 이미 2011년. 그건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게요. 연도별로 이제 2018년에 뭐 29.3, 2028년에 33.2 이게 쭉 올라갑니다. 근데 재밌는 건 올라가는데 청년층은 감소합니다. 올라가는데 청년층 감소. 그러면 누가 채워지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뒤편하는데 청장년층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회장님 계신데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쭉. 그래서 결국 2045년 가면 70대 이상이 50%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그때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 옆에 주변을 둘러봤더니 비슷한 사람이 옆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인구 구조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에 따라서 분명히 공간의 변화가 있을 거고 사회 변화가 있을 거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1인 가구 중에 도대체 밀레니얼 세대 이 친구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저도 이제 남자 이제 자식 하나 있는데
이 물어보면 조금 불편한 대답이 와요. 전혀 생각지 못한. 근데 그건 걔들만의 문화예요. 오늘도 한림건축 공채 9명 신입 면접 이제 오전에 잠깐 이제 회장님하고 미팅했는데 회장님이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회장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결혼 안 할 사람 이렇게 했는데 한 학생이 딱 번쩍 저 안 하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전혀 상관을 못했죠. 근데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더라고요. 내 뜻을 어필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쁜 것도 아니고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 자유스러운 사고방식에서 자기 의사 표현하고 자기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아마 여기 앉아계십니다만 직원 중에 밀레니얼 세대들 꽤 있을 겁니다. 근데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밀레니얼 세대. 이거 다 아시는 얘기예요. 빠르면 이제 1980년에서 2000년까지. 20대 시작해서 지금 40대. 지금 현재 이 친구들이 55.2% 나오고요. 근데 재밌는 건 이제 딱 지금부터 10년 후 30에서 50대 됩니다. 아주 그러면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30년 후에는 어느 정도 나이가 찬 세대가 돼요. 그럼 저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활용할까는 사회나 문화적인 공간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또 1인 가구 중에 조금 이거는 이제 약간 사회 열악한 조건이에요. 제가 이걸 책을 조사했는데 1인 가구 중에 밀집 지역 갔더니 이거 딱 그냥 학교 위주. 그만큼 1인 가구 중에 청년층은 지금은 많습니다. 주로 이제 대학교 근처. 그 다음에 이제 우측을 보시면 제일 높은 데가 화양동입니다. 그래서 11,466가구 중에 72%가 1인 가구예요. 그래서 따져보면 고비용, 고위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직장과의 거리, 교통, 낮은 집값 등으로 해서 현재는 굉장히 몰려있다.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보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왜? 몰려있는 거죠, 너무. 한쪽 편중돼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그 다음에 이게 뭐랬어? 이게 최근에 2019년 작년에 이제 정부 대통령 돼서 1인 가구. 근데 제 생각에는 너무 늦었어요. 이미 사회적으로 쫙 퍼져 있는데 이제 와서 1인 가구 정책 패키지 만들라. 대통령이 지정해야죠. 근데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 그건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이 딱 해서 집 하나 지기가 이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럼 이거하고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주거 공간으로 넘어가면서 얘기를 나오겠습니다. 자, 밀레니얼 할 때 또 나오는 이게 조금 아시는 분이 이 사진 한 장이 굉장히 화두가 되는 사진이에요. 현재 열악한 고시원의 그 주거 상황을 사진 작가가 자기가 직접 고시원에 살아서 카메라를 위에 매달고 열악한 데서 잠잘 수밖에 없는 상황. 열악한 걸 그냥 비주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강남권 그리고 이제 집값이 왔을 때 참 놀라는 게요. 거기 보면 나가겠지만 강남권 인근거리 5분거리 고시원을 따져보면 그 고시원 2.5평 기준 했을 때 한 65만 원인데 평당 따지면 이렇게 2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그 반면에 역삼동 이제 요즘 최근에 공동주택이라고 트리하우스 이제 코오롱 건데요. 여기는 6.6평에 한 보증금 50만 원 될 때 월세 한 200 정도 되는 거죠. 또 이것도 평당 따지면 한 10만 원. 근데 여기 조금 낮습니다. 그 고시원보다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 작은데 더 비싸다는 논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는 청년층이 많다. 제가 이제 저희 직원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지방 출신이니까 어디서 왔니? 지방이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지역 출신이니까 올라가서 어디 있었니? 어쩔 수 없이 고시원이 있었습니다. 3개월 있으면서 상황을 보는 거죠. 나한테 가장 적합한
가격대, 보증금, 내가 어디에 위치를 해야지 직장하고 여러 가지 따진다는 거죠. 또 그런 거 봤을 때는 이거는 참 열악한 환경입니다. 현재 지금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조금 이제 공감을 따지면 이게 지금 2014년도 국토부에서 나온 건데 이게 기존 이제 뭐 1인 가구 했을 때 16m 요건데요. 요때는 이제 지금 요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나온 겁니다. 요 기준. 그래서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소형 판매. 근데 이거는 또 한국은 지금 기준이 14m짜리입니다. 그래서 세계 기준치로 봤을 때는 한국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평면은 지원대 주거 공간하고 관계 있다. 그다음에 자 이게 지금 제일 마지막 최근 겁니다. 10월 19일 날. 이것도 이제 뭐 지금 문제가 많죠.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마치 다세대 다가구를 많이 지어줘서 청년의 1인족을 해결 이렇게 되는데 실상은 이 우측을 좀 보십시오. 그 KB국민은행 지주 경영실 조사에 의하면 2020년 한국 1인 가구 조사할 때 구입 의사가 있는 게 1등을 하는 게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이 단독주택. 이게 순서가 이렇게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이상 반대로 나와서 공실이나 뭐 호텔 얘기까지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뭐 호텔이라는 명시는 안 했지만 공실을 많이 위해서 임대주택을 하겠다. 그래서 조금 이거는 현실적인 논리하고 맞지 않나. 이건 데이터에 의해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너무나 많은 숫자와 데이터가 나와서 근데 이것도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미국의 그 임대주택 공급 성공 사례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건은 이제 정부가 민간 업자에게 충분하게 개발할 수 있는 론이나 이런 걸 충분히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을 하면서 또 손해를 보지 않고. 근데 저희는 조금 현실하고 좀 안타까운 게 개발하면서 좀 힘든 조건이 있죠. 대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분양 여러 가지 상품을 했을 때 리스크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안전한 대책이 있다. 정부 정책이. 최근에 이거는 이제 공유 공간 맞춤 서비스인데요. 의외로 생각보다 이제 공유 공간이 지금 약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공유 오피스하고 관계 있습니다. 결국 이 원천은 공유 경제로부터 출발해서 공유 오피스, 공유 공간, 공유 주택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례도 현재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그 MOU 맺은 그 제너레이션이라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회사인데요. 이거는 이 세미나를 위해서 이제 조사를 해줬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은 좀 굉장히 위험하죠. 하루에 뭐 상상을 초월하는 사망자까지 나왔을 때 그럼 어떻게 이제 주거 쪽에 방향이 있었냐? 자, 왼쪽에 본 게 이제 2019년 3월 11일부터 6월 30일 기준 했을 때 왼쪽이 지금 일출되는 겁니다. 실제로 대도시에서 아주 빠져나가는 거죠. 뉴욕 같은 경우는 거의 80%나 일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우측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유입 때는 아주 작은 소도시, 지방도시로 이제 유입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동이 많다는 걸 듣거든요. 저희는 사실 그만큼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거를 옮겼다 이거 데이터는 조금 아직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은 이제 실제로 교회 집을 이제 구매한 데이터. 실제 이제 증가 추세가 나오죠 아무래도.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주거 변화 트렌드 했을 때 레노베이션이 확대돼서 그거에 대한 게 증가하고 그 다음에 뭐 집이 많은데 방을 좀 많은 걸 요구한다든지 그런 이제 개인적인 프라이베이트 공간을 통해서 코로나 확산에 대한 방제를 위험에 대해서부터 좀 벗어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데이터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기 그 김인영 소장님께서 구글에서 추적을 한 거랑 유사하게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아무래도 이제 신한카드에서 이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보면 과연 코로나 요 기간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샤프라는 그 5가지 그래서 온라인의 증가 이거는 뭐 아까도 여러 번 나왔으니까 계속 반복되죠. 그다음에 뭐 건강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주문이 나오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대로 이 데이터가 나옵니다.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요겁니다. 자, 온라인에 주로 했던 세대가 20, 30, 30인데 여기서 이제 50, 6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바일하고 친숙해지는 거죠. 왜? 답답하니까. 본인이 답답하니까 직접 하는 거죠. 누구한테 교육을 받든 직접 배우든. 그래서 이 추세는 아마 계속 늘어갈 거라고 예상됩니다. 반드시 코로나 아니더라도. 자, 그럼 이제 사무공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오피스 시장도 당연히 이제 공유경제하고 이제 맞서서 이런 말로 이제 오피스 스타일, 그래서 일하는 방식과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이 새로운 표준을 만들 것이다. 자, 이거는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내에 들어옴으로써 자연스럽게 질서가 새로 개편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유연한 공간 설계의 디자인에 다가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게 예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해서 문제점은 1인용 주공간이 좀 넓어져야 되겠다. 지금은 이제 좁죠. 그래서 이건 뭐 후업계정이나 보안, 제3의 공간을 찾게 되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 사실 쉽지 않죠. 재택근무가 갑자기 집안에서 열악한 IT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만약에 회사 차는 기술 지원, 그 다음에 제3의 공간 오피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피스를 마련하더라도 여기는 좀 그 미국 그 CBR이라고 미국 최대 부동산인데 활동 기반 업무 여행이 갖춰지지 않으면 조금 의미가 퇴색됩니다. 그냥 딴 데 가 있다만 되는 게 아니라 업무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별 효과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맞춤형 업무 환경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필요할 때는 단독으로 또 필요할 때는 모여서 미팅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프로젝트별로 틀린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누구는 자꾸 있게 아니라 자기 업무, 역할 그에 따라 달라지는. 결국 이제 창의성의 증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은 저도 이제 의아했습니다. 이게 지금 CBR의 데이터인데요. 그럼 코로나 시대에 뭉치면 안 돼, 흩어져라는데 그럼 과연 한국에 진출한 공유 오피스가 어떻을까? 가운데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그 공유 오피스라는 공간이요 굉장히 유연성, 저는 옛날에 개인적으로 저도 스타트업 관련하고 조금 비슷하게 좀 이렇게 있어갖고 직접 현장을 가보면 굉장히 공간이 유연합니다. 실제로 가보면. 그리고 다양한 그 서비스, 세무, 홈페이지, 뭐 여러 가지 비서업무까지 해줍니다. 그 말은 저희가 일반 지금 회사에서 갑자기 그 재택근무 말고 또 제3의 공간은 집이 아니라 공간을 임대를 해서 보증금 내고 인테리어 하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 사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우리에 맞게끔 어느 공간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거점 분산 오피스가 자연스럽게 태동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는 위워크, 그 다음에 한국 토종이죠 페스티벌, 그 다음에 뭐 스파크 플러스, 저투가 제일 나중에 싱가포르 펀드에 지금 약진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40개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조금 하나 이분들이요 자원을 무기로 디벨로퍼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부동산 영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위워크나 이렇게 보면요 한국 시장의 공유 오피스에 대한 약진이 데이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거주 공간 서비스까지 한번 가보자. 따라다는 우리 부동산 종합 컨설팅 역할도 한번 해보자. 데이터에 의해서 약간 자기들 본연의 의무를 벗어나면서 한국 부동산 시장을 염탐하는 거죠.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자본을 무기로. 그 다음에 여기 급상되는데 여기서 패스트5는 이제 같은 도산 150 프로젝트라고 그래서요. 최근에 이제 강남 이쪽인데 이 표를 보시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이거 뉴욕 말해서 거점 분산 오피스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업무 지역, 이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 이것도 이제 수도권에서 KB 개명 그 데이터에 하면요, 코로나 이후 생각보다 재택근무로 인해서 오피스텔 고지를 선호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업역 부동산을 했을 때 이제 리테일 상권도 이 자연스럽게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문 보신 것 같지만 미국 그 대형 백화점들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한국도 백화점들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롯데마트 구로점도 편의점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거는 자기네 자체 물류, 아까 그 물류사하고 연계됐습니다. 이게 물류사가 대형이 아니라 소형 사이즈라도 도심 내에 접근하면서 소비자하고 직접 밀착 경험, 빠른 시간 배송해서 그 작은 물류단지로 지금 뭐 탈바꿈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일단 이거 연구 조사하다가 재밌는 거 하나 보겠습니다. 그 평촌의 그 NC 백화점이 기능사적인 공간이 있을 때 그 테드에서 개발해서 그걸 해서 부상 복합으로, 그래서 이거 공부하다가 알아갖고 저기 전화해서 나 데이터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거기 이사님하고 통화해서 데이터, 이건 굉장히 그냥 고무적인 거 재밌더라고요. 상상을 했는데 이미 이렇게 사례가 있어서 재밌게 봤습니다.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전통 호텔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뭐 여행이 당연히 분리됐죠. 그러니까 근데 미국의 이제 최대 인터넷 바탕은 여러 가지 이제 변수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99,000원 라운지하고 우리 인터넷 서비스 다 써라. 계속 변한다는 거죠. 진화한다는 거죠. 단순히 사람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자리에 사람을 찾아가는. 근데 국내 숙박은 약간 조금 그 규제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지 못해서 좀 고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올렸던 마이크로 플리마트 센터가 바로 나옵니다. 상품이 소비자를 찾아가는 시대. 그래서 그 가비 로봇이라는 걸 통해서 공간의 효율성도 높이면서 아까 했더니 도심지 안으로 들어오는 거냐. 그래서 크지 않아도 도심지 안으로 들어와서 소비자하고 빨리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플리마트 센터가 요즘 청원에 각광을 받는 게 아마 물리 쪽에 핫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거를 정리해봤습니다. 그림을 할 때 역시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서울 경제, 한국 경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라스트 이코노미도 그 대신 반대로 약간의 이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물론 국가재난기금의 역할이 있지만 동네 상권이 활성화됐다. 저 우리가 얘기를 하는 슬리퍼, 그냥 슬리퍼 신고 와서 편하게 물건을 쇼핑하는 거. 그런 거가 이제 코로나 영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1인장군 저출산은 사회적으로 큰 그 20권에 이자 좀 연구해볼 만한 큰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심각해집니다. 이거. 그래서 거의 결론을 가면 진화반했을 때 코로나가 공간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야 한다. 사회적 거리가 실내에 들어옴으로써 공간, 여러 가지 인테리어 요소들을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번 제는 앞에 하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간을 했을 때, 그 아까 뭐 서재라는 개념 여러 가지 했을 때,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지금 코로나 요 사태하고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졌다. 이런 상품. 그럼 어떻게 이제 도심의 위기 극복을 위한 공간 설계 디자인 중요성이 어떻게 되냐면, 뭐, 도심 오피스 환경, 실내에서 거리두기, 물리적 환경, 거기에는 뭐 재택근무, 분산 오피스, 거점 오피스, 단독주택 기반은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을 벗어난 좀 도심 외곽 지역의 단독주택, 그 다음에 발코니 활용. 과거에는 또 이렇게 밀었는데 지금은 또 공간을 분리해서 그 공간을 또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옥상 정원, 도심 내의 힐링 스팟, 그 다음에 공공 건물의 환기, 그 다음에
이게 또 가장 또 문제가 되죠. 너무나 많은 쇼핑을 하는데 그 밀려오는 택배 보관 장소가 제가 이게 또 최근에 이게 공간을 따로 설계까지 돼서 그게 스마트 시티하고 연결돼서 뭐 사물 인터넷하고 다 연결되는 시스템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이렇게 그러니까 1인 가구부터 시작해서 주거, 상호용 물론 뭐 제가 이게 하는 게 뭐 장단이 다만 이제 쭉 데이터를 보고 저는 이게 1인 가구의 증가가 사회에 알게 모르게 큰 영향을 주면 반드시 뭐 인간의 삶이니까요. 주거하고 반드시 상황이 게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데이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 제가 뭐 여기서 제가 알고 있는 지금 답변이 아니라 저 스스로 주거 1인 가구 증가하고 공간하고 있을 때 스스로 공부해서 많은 걸 느꼈다고 이렇게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 느낌이 얼마나 이렇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관점에서 공간에 지나가는 의미를 갖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사항 있으시면 두 분 정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명강이셨기 때문에 다들 이해하시는 걸로 알고. 자, 정영혁 부장님께서 이번 세미나를 통과에 기획해 주셨고 주제 발표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표현을 드리겠습니다.